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몽골 경우에도 자, 이 도서 남신상 이것도 이런 것들을 제가 제보를 해서 실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조상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북경에 있는 우리나라 수많은 특파원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국내에 소개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이것도 중앙일보에 내가 소개한 거고 그다음에 뭐 저 국사수정공정도 내가 투고해서 알려진 거고 그죠? 아시는 거 알죠? 중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맨날 내가 투고해야 돼. 근데 역사학자도 아닌데. 왜 그런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주류 학자들도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중국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게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게 이게 안테나를 켜고 봐야 되는데 안테나 켜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보고 답답하니까 아무도 소개 안 하니까 나라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뉴스 검색해보세요.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특강하다가 물어보면요.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징기스칸은 어느 나라냐? 몽골스. 그죠? 원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머리에 버그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대한민국 거의 99.999, 100%가 몽골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원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은 다 중국 사라 그래. 우리 당송 원명청 배웠잖아요. 그죠? 중국 역사할 때 맨날 당송 원명청령 아무 생각 없이 외웠죠. 당송 원명청. 만약에 몽골이 독립국가가 아니라면 원나라는 당연히 중국사죠. 그죠? 독립국가로 남아있잖아. 근데도 원나라 역사를 몽고가 중국을 지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그러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으니까 일본은 우리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서는 몽골 국가를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이지만 중국 내부 입장에서는 국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만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중국에 가는 거는 비자를 안 받습니다. 비자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 오는데 왜 비자를 받아야 되냐. 몽골 사람도 열받죠. 중국 사람이 몽골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됩니다. 몽골 역사박물관에 가보십시오. 울란바토르에 가면 역사박물관 있죠? 거기 가면 원나라 이런 거 전부 몽골사로 정리돼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 역사는 전부 중국사로 가르칩니다. 우리 고구려랑 똑같아요. 우리 고구려 한국사로 가르치잖아. 중국 사람들은 동북공정 끝나고 다 중국사로 가르칩니다. 이따 내가 보여줄게. 책 제목을 사진 내가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몽골도 아주 애매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체 힘이 약하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 다 알지만 반박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떠들기라도 하지. 몽골은 떠드는 사람조차 참 답답해요. 저도 한국 몽골학회내 편집위원이고 몽골에서도 울란바토르에서도 발표하러 뭐 1년에 한두 번은 갑니다. 답답해 얘기를 해도. 근데 요하무명이 발견된 그 지역이 몽골족의 땅이에요. 한국인의 땅이기도 하고 한족이 언제 거기 들어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2004년에 중국에서 몽고족 통사라는 책을 새로 썼습니다. 몽고족 통사. 한문으로는 그 책 있죠? 한자로 쓴 거는 4권짜리로 돼 있고 이게 같은 내용인데 몽고로로 쓴 거는 6권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왜 이걸 내가 얘기하냐면 여기에 몽고족 통사라는 건 몽고족 통사잖아요. 글자 그래도. 그 모든 기원이 요하문명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요하문명에서 발견된 그 논리를 몽골족 통사를 쓰는데 그대로 들어가 쓰는 겁니다. 지금 발굴된 요하문명의 논리가 이미 역사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요. 중국사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건 내 뒤에서 다시 소개할 겁니다. 네. 자, 이 몽골 지역은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어디냐면 대응할령입니다. 대응할. 여기는 중국 땅이고 내몽고, 여기가 몽골입니다. 여기 하린골인데 여기 아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명을 잘 모르실 텐데 하린골이라고 고려 석인상 발견된 곡인데 하린골. 중국의 요 지역이 대응할령 바로 넘어서 있는 이 지역에 수많은 적석청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러 2번이나 갔는데 이 지역이 군사지역에다가 자연보호지역에다가 그 몽골 고고학자들하고 허락까지 받고 가도 답사가 안 돼요. 군사지역에다가 해가지고 2번이나 가서 못 봤어요. 하여간 내려갔어요. 이 양반이 제보를 한 막마수랭이라고 지금 박물관장이다. 이게 하린골 솜의 솜장을 30년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 시족사회예요. 거의 시족이야. 그냥 직접 투표를 하는데 공화국 성립에 직접 투표를 다 친척들이니까 아무나 지 딸이 그 도지사고 자기가 군수를 30년 하다가 지금은 박물관 관장이고 군수는 아들이 하고 뭐 군사 책임자는 또 둘째 아들이고 막 이런 식이야. 그래도 못 들어갔어. 자, 그래서 최근 고고학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상주 남대공정이죠. 96년에서 2000년까지 9차 5개년 계획, 즉 9호 계획의 일환으로 한 건데 도표를 넣어놓은 그게 자 공식적인 결론이 이겁니다. 5년 동안 죽어라고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하상주 단대 공정의 주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존립연대, 즉 탄생연대와 멸망연대로 확정하는, 이게 공식연대입니다. 이제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부터 1600년까지, 상은 1600년에서 1046년까지, 주나라는 1046년에서 771년까지. 주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라, 상나라는 수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로 완전히 정리한 거예요.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11에 제시한 이 수많은 유적을 전부 재발굴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 유적지가 뭐냐 하면, 이거 일일이 설명 안 하겠지만 하상주 시대의 도성 유적, 어디 상성 유적, 하성 유적, 주나라 왕도, 뭐 이런 하상주의 주요 왕도들, 그런 데를 전체를 다 재발굴한 겁니다. 돈 무지무지 들죠. 여러분들 발굴하는 게 무지무지 돈이 듭니다. 이게 수백억 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천문학자라든지 문헌하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최종 결론이 아까 자료 10에서 보여던 그 연대로 확정한 거예요. 지금은 중국에서 공인된 역사입니다. 아무도 반론이 없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 겁니다. 동북공정. 이건 동북공정 여러분들은 하도 잘 알아서 사진. 자, 이 사진만 여러분들 보여요. 이게 우리 이제 동북공정 뭐 끝나고 중국이 사과하고 넘어갔다는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책도 이런 겁니다. 보이세요? 중국 고구려사. 옛날에는 앞에 형용사 안 붙였어요. 그냥 고구려 연구 이렇게 했는데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 중국 고구려.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요? 고대 중국 고구려사, 고구려 역사. 이거예요. 고대 중국 고구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 전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고수 전쟁, 뭐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전쟁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거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이게. 지방정권이 중앙정부에 대던 거는 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험공정입니다. 탐험공정은 글자로 해도 중화문명의 중화문명의 근원이 어디냐, 이걸 탐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2015년 작년 말에 정식으로 종료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15년 작년 말에 이 중화문명 탐험공정의 이 총책임자가 왕회라는 분인데, 왕회라는 분이 누구냐면 지금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고고학의 최고 책임자죠, 왕회 선생님. 이 사람은 그 전인대 대표이기도 해요. 당연직으로 고고학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최고 책임자였어요. 2004년부터 지금도 고고학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래서 탐험공정은 글자 그대로 요 밑에 보세요. 여기 오케이. 2002년에서 3년까지 예비 연구를 거쳐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5년에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하면서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양분 15년 12월 12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기자회견과 함께 양분도사 78년, 85년 발굴 보고서를 책을 냈고, 도사유지와 도사문화 출판 학술연토회 학술대회를 열었어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 중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사유적이 바로 요임금의 왕도라는 겁니다. 요임금의 왕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기존에는 하상주 해가지고 역사시대를 하상주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상주 바로 위에 있는 요순, 우나라는 하나라니까 우왕은, 요순 시대가 역사 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 존재했다는 게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역으로 또 희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삼국사학이나 유사나 우리 기록에 당군 조선 건립을 얘기할 때 항상 요임금과 같은 시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요와 같은 시기다. 요임금이 역사적인 전설적인 허구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왕성도 나왔습니다. 초기 중기 왕성들이 다 나오고 세계 최초의 천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사유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자료를 많이 해놨어요. 자, 이 요도, 즉 요임금의 도시인 도사가 기원전 2450년에서 1900년까지입니다. 기원전. 우리나라 당군 고조선이 건국했다는 시기와 거의 오버랩됩니다. 이건 중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 최종 결과 10년 동안 연구한. 그래서 도사유적에는, 도사가 어디냐 하면 지도에서는 황하가 이렇게 가죠? 황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가 바레만 쪽이고,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황하의 중류 꺾이는 곳. 여기가 이 하나라, 상나라의 초기 중심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상의 후기 중심지는 은허 지역으로 내려오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도사유적도, 여기 지금 황하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도사입니다. 도사유적이고, 여기 이리두는 하나라, 하상주 할 때 하나라 중심지고, 이렇게 읽으면 이제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거. 요 지역이 중국의 청동기의 하상주가 꼽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상은 후대에 밀려서 내려오죠. 주나라에 밀려서 안양 은허 지역으로, 그래서 그걸 은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거는 중화문명 탐험 공정한 겁니다. 국사수정 공정은 10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글자 그래도 국사로 수정하는 거예요. 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역사의 정사로 알려져 있는, 25사, 24사와 청사고까지가 25사라고 부르는데, 25사를 전체를 전부 재교정하는 거. 전체를. 그래서 2013년에 처음 발견된, 그러니까 역사수정공정의 최초의 산물, 사기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를. 이제 이거를, 이 사기가 2014년에 새로 발견된 거예요. 각주를 새로 다 달았습니다. 본문은 다칠 수 없죠. 본문은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뭐, 황제가 누구다, 그러면은 황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다는 겁니다. 아직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 이거는 혼자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 악기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옛날 사기랑 수정된 사기가 어떻게 달라지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수정공정을. 왜 했겠어요, 이걸? 교과서 다시 쓰려고. 그래서 2017년까지 25사가 전체가 다시 출판됩니다. 전체가 출판됩니다. 지금 최초로 출판된 게 사기예요. 그 다음에 한서 나올 거고 쭉 해서 청사고까지 전부 교정 작업을, 그래서 수정본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걸 교정본이라고 그래요. 교정본. 이건 수정본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게 바로 중화문명 선정공정이에요. 왕해 선생은 아까 얘기했죠. 고고연구소 소장. 왕해 선생은 저도 학회에서도 몇 번 뵀는데 2015년 작년에 중화문명 탐험공정의 총대장을 맡았다가 2015년에 끝나면서 새로운 공정을 하나를 제안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전인대 대표입니다. 전인대 대표로서 전인대에 가서 이런 걸 하자. 작년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제안을 했어요. 근데 더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왕해 선생이 제안한 걸 보면 뭘 하자 그러냐면, 그러니까 왕해 선생이 왜 글자 그래도 중화문명을 선전하자 이게요. 왜 그걸 제안하게 되냐면, 이것도 5년 계획입니다. 5년 국가계획으로 새롭게 제안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야. 이 사람은 고고학자로서 홍산문화, 요한문명 발견된 거 다 알고 있고, 자기가 탐험공정을 하면서 도사유적이 요도라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고 발굴이 일어나서 중국의 역사가 정말로 이제 5,000년 역사가 됐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중국 사람들도 모르고, 중국의 학자들도 연구하는 사람들만 알고, 외국 학자들은 더 모르고. 그래서 중국 문명이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리자 이거예요. 중국에도 알리고. 그게 선정공정이에요. 그래서 작년 2005년 3월에 제안할 때 아주 간단하게 제안을 했어요. 첫째, 중화문명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을, 다큐를 중화문명의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100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스케일이 다르죠. 다큐멘터리를 100회를 만들라 이게. 이거 제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이걸 대중서를 지속적으로 총서로, 이게 100권이겠어요? 200? 모르지. 그냥 계속 발간한다. 대중서로. 셋째는 사진으로, 문자를 잘 모은 사진집을 대형독 중화문명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발간하라 이게. 중화문명 형성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재와 보조교재를 만드는. 이게 뭐예요? 역사 새로 쓰는 거죠. 역사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보조교재만 아니라 교재와 보조교재까지 합쳐 있으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역사책을 다시 쓰는 겁니다. 제안을 한 겁니다. 왜? 이제는 연구 다 끝났다 이거지, 대부분. 중요한 연구 끝났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역사를 다시 가르치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중화문명, 조기문명 문물전을 전 세계를 돌면서 순회 전시를 하자는 거예요. 중화문명이 이렇게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 세계로 순회하면서 알리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작년에 통과가 안 됐잖아요. 국가공정으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올해 3월에 다시 왕해가 다시 전인대에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소식통에 의하면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중국의 역사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좀 더 기획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됐어요. 이 사람이 왕해 선생님. 12회 전국인민대회 뭐 어쩌고 올라갔어요. 자, 이제 올해 제시한 거는, 올해 제안하는 기획은 작년에 제안한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훨씬 짜임새 있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첫째, 아까 비슷합니다. 기본 골격은. 중화문명이라는 100권짜리 시리즈 총서를 출판하라, 이게. 근데 작년에 안 했던 것 중에, 총서를 하고 외국어, 주요 외국어와, 뭐, 영어, 불어, 한국어, 일본어, 이제 주요 외국어와,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로 다 번역본을 다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지의 공자학원이 있죠? 아세요? 뭐, 한국문화원 비슷한 거야. 중국문화원 비슷한 공자학원인데, 거기에 교재와 선물로
이거를 다 발송하라 이게 공제학원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런 것들이 부과된 거예요. 두 번째는 대형 도록을 만들라. 이것도 역시 고급 알굴품들을 엄선해서 1만 년 전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유물들을 중심으로 화보집을 만들라. 그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 각국의 언어와 중국의 각 소수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하라. 그래서 전국의 초등 고등학교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게 하라. 교과서 새로 쓰는 공정입니다. 일부러. 또 하나는 만화 영화.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30부에서 50부에 해당하는 어린이들도 다 알 수 있게 만화 영화를 제작하라 이게. 애들은 보기 어렵잖아요. 책으로 만들고 만화 영화를 제작하라. 그래서 이것도 각국 언어로 번역하라. 그다음에 채널 4, 9, 10 이런 그 CCTV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 많아요. CC가 채널 13까지인가 있습니다. 채널 1, 2, 3, 4 해가지고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로 이제 다큐와 뭐 역사과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와 중앙 라디오에서 중화문명 특집을 만들라 이게. 최신 연과들을 계속 그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발굴해. 최신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CCTV에서 알리라 이게. 라디오 방송에서. 그 다음에 중화문명의 역사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이 쓴 책을 세계 각국 언어로 펴서 다 보내라 이게. 출판하고. 스케일이 더 커졌죠. 9째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라. 이런 내용들을 다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검색하고 볼 수 있게끔 사료 다 올려라 이게. 홈페이지 개설하라 이게. 그 다음에 10째는 중화문명 아까 얘기한 순회죠. 전 국내외를 순환하면서 그 주요 발굴품이나 이런 거를 전 세계 순회 전시회를 하라. 돈 무지 드는 일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양장본의로 글과 그림을 넣은 중화문명, 상중하 세 책을 각국 언어로 제작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선물할 때 그 선물용 양장본을 만들래. 아주 구체적이죠. 외국 손님들이 오면 뭐 이렇게 도자기 선물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아주 고급으로 양장본을 만들어가지고 상중하 딱 해가지고 그 선물하라 이게. 선물용 국가 원수나 뭐 귀빈들이 올 때 아주 너무너무 구체적입니다. 이런 건 채택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11번째는 이게 했고, 그러니까 국가의 명함에 해당하는 예물로 이거를 주라. 12번째는 중화문명 선전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라. 그 선전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금이 많이 들 테니까 순회 공연하려면 순회 전시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 기금을 만들어요, 국가에서.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안을 했을 때만 해도 그냥 중화문명 선전공 그러니까 탐험공정의 일환으로 성과를 알리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히 너무너무 치밀하고 기획이 완벽합니다. 이거는 올해 3월에 제안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내가 듣기로 한 7월 정도면은 통과가 돼서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아직 글을 못 썼어요. 통과된 다음에 쓰려고. 신문에 여러분들 최초로 듣는 겁니다. 그럼 모르잖아요. 이렇게 세밀하게 그 세부 계획까지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건 나는 중화문명 5000년을 공식화하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쓴 핵심. 그건 다 알리는 거죠. 전 세계 언어.